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시대인재 SNT에서 휘문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저는 이제 한국사 윤정호 선생이고요. 이제 김슬기 선생님은 앞에 수업이 있어서 뒤에 오실 겁니다. 네, 뒤에 오실 겁니다. 저번에 시대 2차에도 못 서셔가지고 혹시 그 지난번에 다른 설명회에서 저 보셨던 분 있으시면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감안해서 하려고. 네, 많지는 않으셔서 이제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휘문항공사 1등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등급을 전교 3등으로 만드는 선생이라고 이게 2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신 3등급을 전교 3등으로 만들었고 뒤에 성적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사, 석사 다 한국사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 휘문고를 가르치고 있는 현재 한국사,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이제 대형학원 선생 중에서 유일한 한국사 전공자입니다. 유일한. 나머지는 다 사회 전공자거나 둘 다 아니거나. 네, 제가 시간표를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 시간표를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2019년에 휘문고를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최다 수강생이 돼서, 네, 그래서 시대 SNT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것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왜곡된 사실을 전달받으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1학기 14명 배출했고요, 1등급. 네, 근데 저희 수강생이 이때 70명이 안 됐거든요. 거기서 14명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 1학기 전 과목 1등 배출했고, 이 친구가 이제 한지성이라고 작년에 전 과목 1.0. 그래서 이제 1.0이 2명이었는데 1학기가 그 중에 한 명이 제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 한 친구는 제 수업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통상국사 수업 자체를 안 들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얘기 또 좀 더 해드릴게요. 25년 한국사 전교 2등, 3등 배출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휘문고에서 수능 1등한 친구 있죠? 네, 이름은 말하기 그렇지만 그 친구는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직접. 네, 직접이라는 표현이 그냥 어쨌든 가르쳤습니다. 정확히.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다운에선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렇고 22년 수능 1등도 전 과목 수석이 이동건인데, 그 친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 친구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경신고 나온 이동건. 네, 그리고 시대인재 반포 대전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고, SNT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세움까지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만 이건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들으신 어머님들이 있어서 이 선사부터 조선까지, 들어오셔도 돼요. 어머님 들어오셔도 돼요. 네, 자, 이런 경우 처음인데, 자,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가 이전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이 보통 60% 차지하는 겁니다. 60%.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까지 보통 여기 조선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가 이렇게 2학기 때 보통 진도를 나갔는데, 예전까지는 이제 지금 친구들이 보는 교과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바뀐 교과서는 이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가 6단원 중에 한 단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휘문고는 중간고사 때 무조건 이걸 끝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가 아이들이 생소해하는 부분이에요. 왜? 중학교 역사까지가 여기가 거의 전부였잖아요. 여기까지가 80%. 네, 그런데 이 파트는 아이들이 모르는 거고, 근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진 않는데, 여기 근대 경제사회문화부터 좀 힘들어하고요. 또 하나는 전근대 경제사회문화는 이전 교육과정에 아예 없었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식과랄지 과전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전체 다 외워야 풀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휘문고는 많이 낸다는 거.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가면은 우리 국내 파트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 관내의 무장투쟁을 또 배워야 됩니다. 네, 뭐 청산리 전투 이런 건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영릉과 흥경성 대전자령 이런 전투들을 다 외워야만 휘문고는 풀 수 있습니다. 뒤에서 기출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가 2단원 되면서 현대 교육 파트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중학교 무시험, 그다음에 고등학교 평준화, 이런 것들 연도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겁니다. 교육과정이.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네, 근데 참고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는 왜 시작됐냐면 우리 아들 지만이가 중학교를 잘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우리 지만이가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준화 시킨 겁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박지만이요. 그래서 자, 높은 비중 1학년 공통 6학점 반영하고요. 정시와 수시에 똑같이 반영하더라. 자, 고교학점제부터 정시에 내신이 따라갑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두가 내신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정시에서 수능 과목은 대학이 마음대로 아직까지 가중치를 둘 수 있지만 내신은 가중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시든 정시든. 그래서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영어 수학보다 전혀 비중이 낮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번 시험 중 1번 이상은 평균이 너무 낮은 과목이다. 뒤에 기출을 보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서의 모든 지역적 내용을 암기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과목, 이것도 기출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의 패턴과 주제가 매년 달라지고 서술형 문항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지난번 오셨던 어머님들 생각해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서술형 문항을 뒤에다가. 그래서 기출을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시험기간 전 한국사를 미리 공부해야 된다. 시험기간 전이라고 함은 자, 개강하고 그다음에 저희 수업 들으면서 시험기간 전주까지, 그러니까 2주 전에 벼락치기 하면 죽었다 깨나도 1등급은 어렵습니다. 회문에서. 왠지 기출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 말장난 선지라는 건 뭐냐면 단어 하나를 바꿔서 아이들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어 문제. 지난 설명에도 설명드렸지만 대구인 문제를 대전으로 바꿔서 맞느냐 틀리냐를 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서술형 문항은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성적 진짜 많이 올렸다는 건데 지난번에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 딱 이것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정말로 이 친구가 김민재인데 3등이 됐습니다. 진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수업 듣고 나서 철저하게 이 교과서 빈칸을 다 뚫어놓은 시험을 보고요. 그걸 통과 못하면 제 시험을 보고요. 제 시험도 통과 못하면 수업한 당일날 제가 11시,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12시까지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휘문고 한국사 선생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동은 이미 아예 대치동에서 저밖에 없고 아예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고, 휘문도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 10,000원은 뭐냐면 자꾸 물어보시는데 1등급을 맞으면 다 10,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적 수집이 제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복습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점 받으면 매주 10,000원을 줍니다. 매주 10,000원을. 저희 수강생이 3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매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업 끝날 때 그렇게 현금 뽑은 인출 내용만 봐도 최소한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은 줄 압니다. 실제로 많지 않은데. 정말 그렇고. 자,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 듣고 교과서 내용 꼼꼼히 외우고, 그다음에 무한 클리닉을 하면, 무한 클리닉이랑은 정말 무한 클리닉입니다. 정말 무한 클리닉. 그래서 이제 저만 하면 애들이 지겨워서 밤에 안 남으려고 합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제가 정말 미모의 조교를 섭외해서 지금도 있고 또 섭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역사교육과 나온 그 친구가 제가 시급 5만 원을 줘도 지금 안 온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학습을 시키면 되더라. 그래서 재미있는 강의로 기억이 오래 가도록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학원에서 준 시간이, 이거는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시대에서는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후기 정치사 같은 복잡한 내용도 입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거는 제가 구정 첫날, 그러니까 구정 연휴 첫날 이제 특강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수업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이 녹아있는 강의. 저는 휘문을 지금으로서 가장 오래 한 선생이 맞습니다. 19년부터 지금까지 한 선생은 19년부터 했던 선생 중에 남아있는 선생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제시하고 출제 확률을 분석하더라. 그래서 교과서 복수 테스트 70점 미만,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빈칸 70점 안 나오면 반드시 재시험 봅니다. 반드시. 어머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시험 불합격 시 강사와 직접 클리닉을 또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부를게 그럼 안 오거든요. 수업 끝난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네, 그래서 저희는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10시 뒤에 저희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합니다. 그때그때 부르는 클리닉은 애초에 의미가 없지만 어차피 그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클리닉 자체를 저만 하니까, 한국사는, 통사한국사는 저희만 하니까. 그리고 전화 클리닉까지. 네, 그래서 다른 수업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특정 선생한테 이제 저희한테 많이 몰리죠. 그러면 팀 수업 하겠다는 만들겠다는 학원과 선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희의 반의 반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 4명 5명 있는데 그만큼 투자할까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계속 도와줍니다. 왜? 네, 수강생이 많으니까. 네, 반대입니다. 팀 수업이 된다는 착각은 최상위권 어머님들은 절대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전화 클리닉도 실제로 진행합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이 신청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직접. 네, 그래서 이걸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아파요. 반드시 제가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그때 한두 번 빼고는 제가 매주 나오고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애들한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애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빠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장점이 선생님이 2명이잖아요. 클리닉을 제가 빠진 날은 통사 선생님이 합니다. 수업은 저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고, 네, 클리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빠진 날은 통사 선생님이 할 거고 2학기 중간고사 가서 그것도 1학기가 아니라.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 얼굴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휘문고사 기출변형 모의고사도 제가 유일하게 만듭니다. 유일하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 너무 어렵거든요. 기출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중앙 관등 지방지를 다 쓰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다 쓰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한 페이지를. 네, 그리고 자 4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연도가 아니고요. 4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4월 26일 날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물어본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현수막을 들었는데 거기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 문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 추가된 이제 지난 설명에 안 보여드렸던 문제. 이 통일 관련 남북 선언문인데 뭐 남북 기본합의서부터 6.15 남북 공동선언, 14남북 공동선언에 문장 하나만 따와가지고 이게 이름이 뭐고 연도까지 다. 그래야지 맞는 건데 이건 6점이었고, 네, 앞에 있었던 문제는 8점이었죠. 8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문제인데 3, 4가 합치면 10점이죠. 10점. 그러니까 서술형 하나 끝나면 이거 뭐 정리 안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1등급은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최소. 네, 3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서술형 하나 틀리면. 네.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앞에 있는 거 의열단 의거하고 단원 다 쓰라는 문제 와. 그다음에 여기 이 광주 학생 운동 중에 어떤 지역적 사건이 며칠 날 일어났는지, 그걸 날짜를 쓰라고 했습니다. 날짜를. 11월 며칠인지를 써야 됐다고요. 11월 며칠인지를. 지금 심하죠. 네, 이 교과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러일 전쟁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내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거밖에 안 냈고요. 본문에서는. 네, 그리고 여기서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아이들이 아예 못 봤을까? 아, 실제로. 어떤 부분을 내가 설명을 안 했더라. 이걸 킬러로 냅니다. 설명을 한 부분을 낸 게 아니고. 학교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으면 항상 그래서 80점대 초반이 나옵니다. 왜? 나머지를 여기서 내니까.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아, 그리고 학생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매년 설명해 줘도 매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만 못 믿는데, 윤대영 선생님 반은 유일하게 프린트를 주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고 뻥을 칩니다. 자기 수업 듣게 하려고. 그리고 6년째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6년째. 네, 그래서 그 프린트 아무 의미 없더라. 교과서만 잘 외우면 되더라.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은 안 해도 되더라.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금토로 돼 있는데, 네, 수목금토 일단 수목금토인데 수목금토 수요일날 S&T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일단 수목금토고 그만큼 저희가 휘문에 집중을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그 브로셔에 제 번호 맨 앞에 제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가장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